네, 아까 이제 JP 모건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JP 모건이 우리나라에 오면 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JP 모건. 리테일 영업을 하면 네. 그 충청은행입니다. 충청 네. 그렇군요. 아, 그 JP. 충청의 맹주. 그 JP를 진짜 아마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나이대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 무슨 말인가. 우리 MZ 분들은 네, 되게 이제 그 젊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충청의 맹주.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일단은 뭐 쓰고 바둑님도 이름 쓰셨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뭐 일단 인증하는 거죠. 나이가 좀 많은 걸로.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젊은 분들 모르시는 거를 우리 갑자기 또 그 좀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얘기인지 넘어갑니까? 또 찾아보는 재미. 여러분 모르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해 보세요. 네. 자, 오늘 이제 10월 11일 장 출발 상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선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P 500 0.33% 마이너스고요. 네. 다우도 0.18% 마이너스, 나스닥 0.47% 마이너스로 3대 지수가 또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그런 공포, 그다음에 끝나면 3분기 어닝에 대한 공포, 또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금리 결정의 공포까지 공포심이 극대화가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내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일단은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요. 네. 파월의 피봇 뭐 전환 이런 거 가능성 없죠? 당분간은요. 없는 걸로 당분간은. 보입니다. 뭐 아무리 예. 이게 그 CPI가 엄청난 서프라이즈로 잘 나오지 않는 한 예. 웬만한 뭐 7 후반도 어. 전혀 연관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이제 글이 몇 개 올라왔는데 사실은 오늘 반등하기 나쁜 날이 좋은 날입니다. 한번 네. 달러부터 보게 되면요. 달러도 지금 소폭 빠져갖고 네. 지금 이제 112.965, 네. 113을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빠져 있으니까 네. 반등할 만한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보시게 되면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3.918, 사실 3.9 후반까지 갔거든요. 네. 갔는데 조금 상승폭을 줄이면서 오늘 올라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딱 드리는데 갑자기 위에 기사가 하나 떠 있네요. IMF가 글로벌 성장률을 내년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진짜 엄청 경고입니다. 네. 아직까지 최악은 오지 않았다라고 않았다. 경고했습니다. 이런 기사 왜 나옵니까? 진짜 제가 이런 게 문제. 이런 걸 읽으면서 네. 확 다운됩니다. 저는. 근데 저 IMF가 예.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워리엄. 워리엄 그쵸. 왜 내년에 그 성장률이 둔화되고 아직까지 최악이 오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니까. 네, 그렇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여러분들 모든 기업들에 대한 전망을 낮추거나 네. 다운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데 오늘 모건스탠리가 줌 비디오를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네. 뭐라고 나오냐면요. 팬데믹 달링 상당히 사랑받던 기업인데 지금은 헤드윈 역풍이 분다고 얘기하면서 좀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좀 내려보게 되면 목표 주가 130에서 90으로 엄청 크게 내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솔직히 최근에 줌을 많이 쓰십니까? 혹시 회의할 때 씁니까? 저희는 저희 팀즈. 팀즈 심지어 팀즈 쓰시고 네네. 저희도 사실 뭐 해외 나가지 일이 없으면 네. 줌 연결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하다 보니까 많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내려간 그런 모습인데요. 오버웨이에서 이퀄웨이스로 중립을 내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기사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마 보시면 딱 유일하게 하나 올라가고 다 내려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중립으로 여기 내렸습니다. 중립으로 오버웨이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린 건데 똑같이 이런 것도 아시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지금 메타 플랫폼은 애플 iOS에 대한 그런 이제 개인정보 강화 부분 그다음에 네. 또 경기가 어려워지면 광고 안 내거든요. 그죠.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블랙라 역시 오늘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중립으로 내렸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UBS가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목표주가 700에서 585 내렸다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내려보시게 되면 노블록스 역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똑같이 언더웨이스로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의견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다 보면 뭐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유일한 기업으로 네. 룰렘 하나만 올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웨이스 올렸는데 네. 오히려 이제 겨울이 오면서 이런 그 외액 옷에 대해서 뭔가 좀 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룰레몬에 겨울 뭐 옷이 있습니까? 저는 본 게 없는데. 우리 박상준 이사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되는데. 저 릴루레몬 이 최근에 매장도 안 가봤어요. 이 박상준 이사가 월요일마다 결방을 방송 안 하면서 꿀 빨고 있어 이 얼굴을 아저씨. 좀 못 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고 있습니까? 네. 우리 나중에 상준이요? 한번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기사가 안 좋으니까 사실 가만히 있어 장이 빠지는데
또 개별 기사까지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빠진다는 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기사를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기사를 두 개 준비했는데 네. 더욱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아이고. JP모건 체이스 앤드류 타일러가 네. 10회 전망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소비자 물가 전망은 이걸로 끝이니까요. 아, 잘 보시면 정말요? 오늘 끝납니다. 혹시 타일러가 좀 타일러 주나요? 네. 저의 마음을. 네. 예, 그러네. 타일러 주는지 좀 네.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볼 건데요. 지난주 수요일이죠. 0.33% 빠졌고 그다음 또 빠졌는데 그때 빠진 게 뭐냐면 이 금요일 날에 나오는 그 공익 지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빠진 건데 네. 빠졌다가 당일 날 또 빠졌고요. 네. 어제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 갖고 있었던 공익 지표에 대한 효과가 너무 크다는 거, 영향이 아. 크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빠지면 5일째 하락인데 네. 5일째 하락은 좀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거는 예, 5일째 만에 네. 5일 만에 한 반등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보고요. 동네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동네에서는. 네. 자, 요거 시작하기 요까지 보면 좋은데요. 네. 첫 번째 우려가 커지는 게 뭐냐면요. 금리 인상 기조가 나오는 건데 실제 일주 전에 여기였거든요. 요 빨간색. 네. 근데 지금은 공시지표가 발표한 다음에 약간 올라갔습니다. 아, 0.25%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것 네. 때문에 이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씩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네. 금리 인상 기조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서 파월이 과연 피봇이 하겠냐 네. 거의 오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좀 어렵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잭슨 미팅 때 한번 올라갔죠. 그 다음에 나왔던 CPI 때 한번 또 올라갔죠. 8월 CPI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9월 달 FOMC 미팅 때 또 올라갔죠. 아이고. 또 지금 9월 달 공시지표가 나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 지표가 나오는 구간마다 금리가 올라갈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 해서 아직까지 금리가 뭔가 완화가 되는 그런 기대감 밖에는 좀 빠른 게 아닌가라고 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또 하나 치겠죠. 여기다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우, 이제 그다음에 11월 2일 날 네. 금리 결정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금지. 이제 네, 지표 금지. 지표 나오면 안 돼. 요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제 어려운 구간을 걷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물 인버트한 거, 이 노란색의 10년물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렇죠.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10년물이 꺾이지 않는 한 지금 S&P 500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 올라가면서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네. 일단 10년물이 빠진 게 중요하다. 근데 아직까지 빠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 갖고 그래서 반등을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죠. 일단 10년물이 빠지기를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빠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보고 열심히 장 아니네요. 출발 네 한번 종을 쳐주시죠. 자, 한번 또 네. 이게 왜 그러십니까? 또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또 장 출발은 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한번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르자. 아우, 귀 아파. 잠깐만요. 자, 한 15초 정도가 더 걸려야지만 지수가 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떨까요? 어떤 기원을 좀 해주시죠. 어떤 기원? 사실 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또 네, 시험 며칠 없습니다. 있으면 또 네. 빠지고 이럴 거면 자 버티는 게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장 출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S&P 500 0.5% 하락, 다우가 0.24% 하락, 나스닥이 0.52% 하락으로 네,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 출발은 출발일 뿐. 네, 출발은 출발일 뿐, 장 중반에 올라가면 좋은데 네,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반등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떤 호재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 별로 없다. 호재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전쟁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전쟁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뭐 하나가 지금 호재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은 악화됐는데요, 지금. 악화되고 있고 키우 쪽 막 그래서 엄청 공습을 하고 공습 있다. 경보 예, 예.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제 자료를 보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10년물이 꺾이는 게 나와줘야지만 장이 올라간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근데 네. 아직까지 꺾이는 모습이 안 나오니까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걸로 좀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TLT 우리가 그 미 국채 20년물 이상에 투자하는 TLT 와, 이거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거 장이 어려우니까 나 채권에 좀 투자하겠다 해서 들어간 게 TLT거든요. 네, 심지어 20년물 국채 투자입니다. 국채 투자하는 건데 고점 대비 45%가 빠졌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채권인데 채권인데. 채권을 반토났다는 기억 이게 진짜 저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100달러가 깨져가 99달러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정말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쭉 그어보게 되면 딱 10년 전 주가를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올해 말이죠. 뭐 6대 4를 가져가든 뭐 하든 간에 채권 섞었으면 하락이 뭐 피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거니까 네. 이렇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주식으로 이렇게 반토막 나면은 좀 그러다 하는데 채권 투자에서 반토막 나면 미칠 것 같아 저 같으면. 이거 뭐냐 이거. 그러니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현재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두 번째 실적인데 자, 2022년 3분기 실적을요. 5월 달에 10.5% 네. 예상했는데 6월 달에 10.3% 예상했다가 좀 줄고 있죠. 네. 7월에 6.3%. 웬일입니까? 8월에 4.3%. 지금은요. 2.9% 이러다가 제로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이거 그런 모습을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이러다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도만 보여주고 보면. 내년도 EPS도 역시 9.6, 9.1, 7.8, 7.7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공포심이 극대화되고 있다 전해드립니다. 저거는 왜 아직 7을 유지하고 있냐면 네. 아직 2023년이 오지 않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니면 네. 내년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아까 우리가 3분기만 찾아보자 네. 3분기만 참아보자는 거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네. 일단은 올해 거만 보시면 좋은데 네. 10.5에 출발했던 게 2.5까지 빠졌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만큼 실적이 안 좋을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혹시 내려가 눈높이를 좀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을까? 올 네.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저렇게 2.5까지 떨어졌다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기대는 바닥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눈이 낮아졌다라고 네, 그렇게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경기 침체 가능성은 거의 96%요. 96이요? 96. 이건 이제 이 수많은 기업이 발표하는 예상치인데 네. 요 회사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보면 컨퍼런스 보드인데 96%로 거의 와 있다는 거죠. 와. 자, 그러면은 아직 안 온다고 보는 4%는 4%는 뭐 근데 솔직히 지금 침체가 온들 이 정도 이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미 침체는 그냥 왔다고 해도 별로 강한이 기정사실화. 아니니까 이렇게 시장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항복했다는 것도 나와주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의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지난주에 지금 머니마켓 플로우 그러니까 MMF죠. 거기 네. 들어온 자금이 890억 달러인데 100조 원이에요. 100조 원. 야. 100조 원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분들이 네. 주식을 판 다음에 잠깐 돈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서가 나온 건데 이게 항복의 어떤 시초가 아닌가라고 네. 하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쭉 그어보게 되면요. 이 정도 100조 원에 달하는 매도 금액은 이게 보면 네. 팬데믹 때 이후에 처음이었다. 그래서 팬데믹 때 딱 치고 나서 이게 바닥을 친 거거든요. 네네. 이 골드만스 또 다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바닥이다. 개인들이 딱 빠져나간다는 걸 네. 얘기하면서 바닥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을 갖고 이렇게 이런 거 예측 안 했으면 좋겠죠. 저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많이 팔았습니다. 100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네. 어마무시 팔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개인들의 그 현황을 못 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이비가 보통 자기 내부적인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요새 오성과 한음에 참 관심들이 많아요. 오승만은 뭡니까? 네. 이 양복 자, 그래서 항복을 하냐 안 하냐.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인분들이 항복하면 장이 바닥이라는 얘기 되게 많은데 네. 개인분들이 일부 많이 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팔고 있다. 항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약간 뭐 털리는 것도 있고요. 털리는 것도 국내는 많이 털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많이 털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적어도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 팔아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기를 네.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00년 동안에 지금 그 연도 안에 연중에 빠지는 걸 보게 되면요. 9번째 하락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허. 보시면 뭐 50%쭉 빠진 게 있는데 25.2%가 올해거든요. 이게 9번째 하락이에요. 100년 동안에 9번째 하락이니까 10년 만에 처음 겪는 건데 아니 지금 뭐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어서 제가 갖고 온 거 뭐냐면 네. 더 빠지겠냐.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걱정이 크겠지만 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더 빠지겠냐. 네. 더 빠지면 어떡하죠? 조금만 더. 그러니까 만큼만 더. 그래서, 네, 빠지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네. 팬데믹 때 33.9%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조금 더 빠지면 거의 다 온 게 아닌가라고 그렇죠. 좀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9번째 100년 동안에 9번째 하락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면 좋을 것 여러분이 같고요. 지금 역대급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하면 말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막 반등할 때
같이 화냈으면 좋겠어. 우리끼리 딱 네. 계획해 갖고 우리 같이 계시고 하니까. 그럼요. 방송 계속 하실 거죠? 아 그럼요. 네, 지금 예,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JP모건 체이스의 앤드류 타일러에 대한 CPI 전망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달 전망이 8.1%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방향을 8.1에서 8.3까지 나온다 그러면요. 그러면 S&P 500이 1.5에서 2% 그냥 당일날 주가가 빠진다. 아 왜? 왜냐면 예상대로인데. 올라갔으니까 8.1보다 올라갔으니까 아, 그쵸. 좀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으니까. 빠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12월 달에 각각 0.75% 금리를 올릴 것이다. 더 올라가는 거죠. 원래 0.75 더하기 0.5 아니었습니까? 네. 조금 더 올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7.9에서 8이 나온다 그러면 S&P가 당분간 상승을 보일 거고 네. 11월, 12월에 각각 금리를 올리는데 합쳐갖고 0.75에서 1% 올리는 거니까 약간 지금보다 좀 내려간 걸로 보이죠. 그러네요. 좀 완화가 된 거죠. 네. 이때 아마 파월이 피벗까지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케이스가 7.9% 이하입니다. 네. 그러면 당일날 S&P 2% 올라가는데 2~3% 올라간다고 얘기했고요. 만약에 7.5% 이하가 나온다 그러면 급등 랠리가 나온다. 라고 했기 때문에 네. 한번 기대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7.5%가 완전히 헛방이 아니고요. 네. 일부 IB는 전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쪽에 7.9에서 8.0 여기까지 가까운 전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 잘 보시면 좀 이렇게 발표가 되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더불어서 금리까지 약간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번 저거 기대하시면 좋을 것 보니까 같습니다. 중요하네요,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음. 보니까 편하겠지만 제가 다 읽고 정리한 거거든요. 힘들었습니다. 아우, 또 한 고맙습니다. 가지 하나 또 곁다리 얘기했는데 네. 사천도 가능하다. 당장 올라가면 네. 그러면서 뭐가 얘기했냐면 딱 세 가지 조건 맞추면 사천까지 가는데요. 네. 완화된 CPI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실적 호전 당연하겠죠. 네. 그다음에 내년도 금리 에서 철회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요. 이번에 CPI 발표가 만약에 많이 완화가 되면 내년도 금리 인상 없어라고 파월 피벗이 나올까에 대한 기대감인데 아. 베스트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너무 간 거예요. 너무 이렇게 꿈을 꾸는 우리가 막. 예, 제가 그래서 앤드류 타일러 제발요. 예, 이름은 제가 기억할 테니까요. 네. 그다음에 결과를 딱 보고 바로 제가 메일을 쓰겠습니다. 아, 그럼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말이 되는 거냐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좋은 걸 잘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최근에 유가 올라가면서 에너지 굉장히 세지 않았습니까? 셌죠. 저는 에너지 전 업종 네. S&P 1500 에너지 이 업종의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 합이 1.77조 달러입니다. 네. 1.77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오늘 지금 계산 안 되시죠? 한 2,000조가 넘죠. 넘죠. 네. 그런데 애플 하나가 2.2조 달러거든요. 네. 저는 이거 다 포함을 시켜도 애플도 좋습니다. 저는. 그럼요. 예, 애플도 좋기 때문에 그럼요. 여러분 최근에 이걸 제가 왜 갖고 온 거냐면 그 유가가 좀 글쎄요 상승과 하락을 막 반복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 에너지 관련 기업 투자하라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하지 말라는 차에서 갖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 비교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성장주가 더 좀 땡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시장이 반등을 하면 네. 그 주력 부대는 성장주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그래서 뭐 발레로 에너지, 네. 데본 에너지, 그 다음에 메럴슨 페트롤리움, 슐럼버거, 네. 파이오니아, 옥시덴트 페트롤리움, 이오지 리소스가 쭉 해서 다 더해도 애플을 못 이긴다는 거 네. 보여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에너지 자꾸 디스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 에너지가 나쁜 게 아니고 지금 신규 매수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꼭 그것만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말씀드릴 건데요. 내일 펩시콜라. 네. 콜라 좋아하십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다음 날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블랙락, 델타, 도미노 피자가 나오고요. 음흠. 금요일 날 끝판왕입니다. 금요일 날 아우, 금융대. 시티,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JP모건 체이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까지 나오는데 야 네. 진짜 금요일 날이 거의 뭐 금융주가 실적에 그러네요. 거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잘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우, 제발요. 예,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이번 네. 주 끝날 걸로 보이니까요.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수입니다. 좀 올라가기를 기원하. 아이고 이거 뭐 왜 이럽니까 또? 아유, 안 보는데. 안 보는 사이 또 S&P 500 아이고야. 0.81%, 네. 다우는 0.29%, 나스닥이 1.06%로 다시 1%의 하락을 네. 좀 보여줍니다. 진짜 큰일 났네요. 간단히 맵을 좀 보고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맵인데요. 얄밉습니다. 여기 있는 필수 비제 종목들 아유, 올라갑니다. 아마존이. 예. 그다음에 오늘 메타가 아까
투자가 내려가면서 한 4% 넘는 하락을 좀 보여집니다. 4.01% 하락 중에 있고요. 아마존 2.51% 네. 프라임 데이인데 웬일입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이 프라임 데이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할 수 네. 없습니다. 테슬라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아직까지 겨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겨울입니다. 추워지고 있고요. 네. 애플 0.83%, 마이크로소프트 1.41%로 오늘 역시 고동색이 더 많아 보입니다. 아, 이거 어떡합니까? 오늘도 아, 네. 어떻게 좀 우리 지은녀님의 네. 뭔가 힘 있는 음. 좀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한번 얘기한 것 중에 스톡델 패러독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도한 낙관 오늘을 밤에 오를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오를 거야 그 실망에 누적되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버티는 쪽으로 그렇다고 숏배팅이나 이런 거를 하시기에는 또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혹시 네버리지나든지 이런 거, 네. 수배자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틴다. 4분기 연말까지는 버틴다라는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다 보면 사실 또 저희 생각보다 빨리 반등 포인트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너무 매일매일 막 마음 졸이고 이러다 보면 지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버티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절대 바닥권에서 털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바닥 근처는 맞죠? 근처는 맞아요. 근처는 얼만큼 더 빠졌다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털리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파신다는 건요. 더 밑에서 잘 잡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가 하긴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말씀하셨는데 다 똑같지 않습니까? 좀 네. 버텨보자. 네. 아까 이제 뭐 처음에 하신 분은 4분기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단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버텨보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데 어쨌거나 대부분 아이비들 얘기들이 이제 올 4분기부터 내년 초에 좋아진다고 하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뭔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내일 모레가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당장 이거부터 잘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요. 한번 꼭 결과를 보시고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좀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오늘 좀 저는 이제 오늘 진짜 반등할 줄 알았어요 시장이. 네.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여갖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오늘이 아니더라도 네. 결국 좋은 날 옵니다, 여러분. 네. 그 대신 버티는 마음으로 네. 오늘 또 편안하게 밤 보내시고요. 또 시장 대응은 예. 아침에 또 종가 네. 보시고 예. 하셔도 늦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또 PD님들 네. 퇴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최파고와 함께 네. 부사장님 네.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일 또 글로벌 네.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